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현재 대치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어제 밤 8시 15분에 사고를 일으키고 이제 밤새도록 숨어 있다가, 그런데 의외로 한 10km나 떨어진 곳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17분에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정말 의외로 추격조들이, 어마어마한 추격조들, 군의 발표에 따르면 9개 대대가 추격을 하고 있다. 9개 대되면 병력으로 하면 한 개 대대 한 4,500명 정도 따지면 예. 뭐 한 오구 45, 한 4,000명 이상의 병력이 에워싸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추격조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예.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떤 그 대담한 어떤 그 도피 행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 정도 되면 한 4, 5천 명이 에워싸고 있고 가는 데마다 지금 군복들이 보이고, 이 정도 되면 거의 자포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오히려 조준 사격을 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이고, 그 총격전을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만 해도 2번에 걸친 총격전을 벌였다라는 예.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번 했다고요? 네, 2번. 아까 2시 2시에 한 번 하고 3시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예. 그래서 2번에 걸친 총격전을 오늘 오후에 총격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서 예. 지금 이제 총격전보다는 이제 회유하는 식의 이른바 그것이 이제 선무방송이라고도 하고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예. 마이크를 통해서 이러지 마라. 뭐 군에서 어떻게 선처를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선무 방송을 하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생명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죗값을 조금이라도 치르고 다시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가족들 품으로 와라. 뭐 이런 어떤 선무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심리전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심리전입니다. 예. 북한도 우리의 심리전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처분하게 된 계기도 북베트남의 심리전에 하노이 한나라고 하는 그 심리전이 있습니다. 그 심리전에 말려서 사실은 어떤 그 철군 이슈가 뜨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듯이 이 임병장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사실은 자기 어머니보다 더한 심리전은 없어요. 네. 예. 지금 임병장이 저 사고를 일으킨 게 무슨 개인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만큼 소중한 대상이 있겠습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그래서 저기에 이제 우리 군은 희망을 걸어보고 네. 하는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이제 풀어질 때, 어머니의 말에 이제 정말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풀 때는 두 가지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말처럼, 엄마 말대로 내가 더 이상 큰 자꾸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는 총을 놓고 나와서 순순히 투항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군이 바라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저 어머니에게, 정말 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뭐 지금 우리 희망은 첫 번째 경우가 되기를, 즉 투항을 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치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저기는 강원도 영동지방입니다. 영동지방이라는 것은 큰 1,500m가 넘는 산악의 바로 동쪽이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해가 안 졌겠지만은 저기는 이미 해가 지금 넘어가서 햇빛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곧 있으면은 이제 어두워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지금 뭐 발표에 따르면 밤에는 수색 작전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조준 사격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조준 사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숨어 있고 우리 추격조들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를테면 뭐 몇 명 더 죽이고 나 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임병장의 어떤 사격술이 평범한 수준 이상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에 더 이상 추격을 하고 수색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색을 하고 추격을 하는 저 병사들도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들입니다. 저 생명도 보호해야죠. 그래서 밤에는 지금 수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치만 하겠다라는 그런
대치 상황으로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밤이 되면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임병장의 심리 상태가,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밤이 되면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임병장의 위치, 우리 군은 임병장의 위치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임병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어떤 포위망이 좁혀오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임병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로가 불리합니다. 네. 이를테면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우리 포위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네. 지금 임병장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두워지면은 사방이 또 고요해지고 또 생각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어두워지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될까? 정말 이게 맞을까?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어머니는 계속 지금 초항의 권유 방송을 할 겁니다. 네. 계속. 그러면 이제 극단의 선택 또는 뭐 초항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실제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하게 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네.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돌격해서 제압을 해버리면 되고 아니면 사살을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제압을 하러 간 이 수색조들도 우리 군인들이기 때문에 네. 수색을 하다가 또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군이 저는 이렇게 기본이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항상 우리 허준석 앵커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군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수색 작전을 하는 지금 우리 뒷면에 펼쳐진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명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참호에 지금 그 벽돌 담 뒤에 지금 숨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이 병사들조차도 한 명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지 않아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탄조끼를 입어야죠. 이를테면 미군이 나오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전부 방탄조끼 입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 하러 가보면요. 미군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안 입고 있어요. 왜 안 입는 거죠? 첫째, 없다. 없고 둘째,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좀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한미 연합 포병 훈련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미군들은 포병이잖아요. 포병들은 미군 포병도 방탄조끼를 입고 포탄을 집어넣고 다 하고 있어요. 방탄조끼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한 명도 방탄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네. 우리 포병은. 아니,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우리 군에는 방탄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이죠. 포병 같은 경우, 이를테면 포병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미군은 똑같이 같은 적을 향해서 싸우고 같은 자리에서 사격을 하는 미군은 방탄조끼를 다 입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무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니, 미군은 저 보세요. 저렇게 입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입고 있습니까? 하면은 첫째, 없습니다. 포병 부대에는 방탄조끼가. 둘째, 이것은 뭐 군인 전체의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을 하는 현장의 어떤 하급 지휘관의 이야기였는데 뭐 포병이 적의 총탄을 맞을 정도면 우리 전쟁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건 포병부대 얘기고요. 지금 전방부대 저 경우에는 다 입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포병은 입어야죠. 보병은요? 네. 포병은 입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9개 대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22사단 병력들이 지금 주로 지금 동원이 되어서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22사단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3개 연대가 있습니다. 3개 연대가 있으니까 9개 보병대대가 있죠. 9개 보병대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보병대대가 휴전선에 GOP 근무를 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보병대대가 이 수색작전에 지금 동원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수색대대가 따로 있습니다. 수색대대, 그럼 6개 대대죠. 거기다가 헌병대대, 그리고 뭐 포병이나 뭐 공병 중에서 또 뭐 한두 개 해서 9개 대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수색대대와 보병대대는 전투부대입니다. 나머지는 뭐 지원부대일 수도 있고 또 헌병대대도 사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입어야죠. 그럼 헌병대대, 수색대대, 보병대대 이 6개 대대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들 보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것은 우리 군이 그동안 조직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왔지 실제 전력을 확충하고 내실을 기르는 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예. 반증을 저는 이 사진 오늘 상황에서 보고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이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금 작전에 나선 우리 군 장병들의 임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자, 네. 다시 그 포위 작전 얘기로 돌아가면요. 지금 완전히 포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도주하거나 아니면 그 북한과도 가까운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월북할 수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 포위망을 뚫고 월북을 상식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지금은 이제 수천 명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사방을 상황이고 다 에워싸고 지금 있는 건가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디 있는 이 자리 양 사방으로는 정말 물샐 틈,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거의 손에 손잡고 서 있는 정도로 포위망을 좁혔고 겹겹이 지금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헬기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또 아마도 그 UAV 무인정찰기도 지금 동원이 되어서 열영상 장비, 즉 적외선 촬영 장비로 야간에도 이 사람의 체온 때문에 어두워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 카메라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UAV로 적외선 카메라로 계속 이 임병장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지뢰가 많이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지역이라는 그 관측도 있던데요. 당연히 지뢰지역이죠. 이를테면 제대로 우리가 항상 다니는 도로, 물론 마을은 지뢰지역이 아니죠. 예. 산악 지역은 그냥 등산로라든지 아니면은 국도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방 지역은 그 어디도 지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전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우리 군도 위험 부담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뢰를요? 네, 지뢰 어떤 그 회피를 해서 다닐 수가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그런 저 임병장 같은 경우는 수색대대라든지 이런 요원이 아니고 그냥 보병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GOP에 가서 자기 막사에서 자기 근무 장소인 그 철책까지 거기만 그 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훈련하고 이런 군인이 아니고 자기 막사에서 물론 이 GOP에 투입되기 전 1년에는 훈련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부대와 지금 훈련을 했던 지역에서 주둔했을 때와 지금 이 사고를 일으킨 이 지역이 반드시 일치한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 지형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마을로 지금 나온 것은 아마 자기가 아는 길 쪽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닌가. 네. 저기로 나와야 칠봉도는 남북으로 뻗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니까. 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주를 하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북쪽으로 10km나 긴 거리를 이동해서 거기서 나타났을까요? 남쪽으로 어제 이제 강력한 포위망을 쳤기 때문에 예. 북쪽으로가 아니고 북동쪽으로 갔다라고 봐야죠. 남동쪽으로 강력한 포위망이 이제 에워싸 있기 때문에 조금 포위망이 자기 생각에는 더 허술하다고 생각하고 북동쪽으로 갔을 텐데 사실은 뭐 그 북동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됐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좀 의외입니다. 네. 네, 이 임병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부대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반 보병이거든요. 그야말로 일반 보병이 어젯밤 8시에 혼자서 사격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도망을 갔는데 10시간 후에 10km 떨어진 북동쪽 마을 인근에 나타났다. 9개 대대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그 포위망 구성 어떤 그 작전에 조금 그래서 오류가 있었지 제가 않은가. 그 여쭤본 것이거든요. 네. 지금 포위망은 완벽한 것인가? 또 빠져나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마을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산악 지형도 아니고 초등학교 근처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이 정도 포위망이 갖춰진 정도. 우리 지금 스튜디오 뒤에 있는 저 사진 정도 뭐 거의 단마다 다 지금 뭐 그 포위망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의 포위망을 뚫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확률이 좀 작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예상일 뿐이고 저는 지금 상식 밖의 일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임병장 자체도 지금 상식 밖의 상황이고 네. 임병장이 일반 보병병장이 수많은 포위망을 뚫고 10km 북동쪽에 그 다음날 10시간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사실은 상식 밖의 상황이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단언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이 그 현재 명파 초등학교 주변에 있던 주민들에게 5.8km 정도 밑으로 내려온 그 지점으로 대피령을 좀 내린 상태인데 네. 지금 현재 임병장의 위치를 시시각각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측 밖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근처라는 것은 뭐 제가 저 지역 지형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 학교를 다닐 학생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마을이 있는 것이죠. 한 네. 150가구 정도 된다고 했나요? 네. 150가구면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거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 뭐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예. 탄약을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몇 발 갖고 있다는 거, 그 확인은 안 됐죠? 네, 확인은 안 됐는데 뭐 예. 어떤 보도에 따르면 200발 이상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장벽까지 지금 갖고 나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것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임병장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탄약은 뭐 계산대로라면 한 60여 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저렇게 60여 발을 교전을 할 정도 물론 임병장이 다 쏜 건 아니고 임병장이 쏜건 10발 정도. 예, 수색조들이 쏘았을 텐데 네. 그 정도로 2차에 걸쳐서 교전을 할 정도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탄약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전에 응사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네. 탄약이 여유가 없으면 응사를 할 수가 없죠.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인질극 때문에라도 사실은 포위망을 탈출할 가능성보다는 인질극 때문에라도 후퇴를 시켜야죠. 네. 민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또 궁금한 것이 임병장이 과연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무장 상태라는 거 외에도 사실은 먹어야 하는데 식량도 지금 정상적으로 먹지 못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어제 밤부터였으니까 지금 거의 24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무장을 한 탈영 병사가 버티다가 어떤 그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좀 몇 시간 정도 어떤 교전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병장처럼 탈영해서 대치를 하다가 출격하러 즉 검거하러 온 검거병들에게 응사를 하고 네. 그것도 조준 사격을 하는 네. 뭐 숨어서 고개만 숙이고 뭐 총만 내서 이렇게 사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준 사격을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목숨을 내놓고 네.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고 얼굴을 내고 정확하게 지금 사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는 없는 것이죠.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뭐 대치를 하다가 방송에 의해서 즉 심리전에 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심리전에 의해서 이제 투항을 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죠. 네. 탈영을 했다가 검거되는 사례가 사실은 거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오히려 조준 사격을 하는 경우, 조준 사격과 그냥 사격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조준 사격은 얼굴을 내놓고 정확하게 얼굴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사격하는 게 아니고 겨냥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겨냥을 하는 시간까지도 어떤 그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겨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쫓기는 상태지만 마음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장 박동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 임병장 같은 경우는 신병이 확보가 되면 체포가 되면은 군형법상은 또 어떤 혐의를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 뭐 군법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살인을 5명을 했습니다. 네. 살인입니다. 그게 이제 우발적 살인이냐, 즉 과실치사냐, 네. 계획적 살인이냐, 과실치사, 우발적 살인, 계획적 살인 이런 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네. 과실치사 같으면 우리 사회처럼 뭐 불과 한 4, 5년 이렇게 징역을 살 수도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만 우발적 살인 같으면은 또 형량이 과실치사보다는 좀 많겠지만 또 좀 적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계획적 살인이라면 이것은 거의 살인 막격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관통상을 당한 소대장까지 합해서 8명의 중경상자를 내고 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아마 사회 같으면은 뭐 이 작전 최고형에 중에 처해질 수 있는 사살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이 작전 중에 그 생포나 또는 투항이 잘 안 되면 생포가 안 되고 예. 어떤 그 응사에 의해서 그 우리 아군이 위험해진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살할 수 있죠.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도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